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생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오늘은 시황과 관련된 부분을 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그래도 반등을 했죠. 유럽의 코로나19 재확진 증가가 지난주에 지속되면서 다소 시장이 부담을 느꼈고, 또 우리 시장은 큰 폭으로 약세를 보였고, 그런 가운데 이 경제 재봉쇄에 대한 우려, 그리고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것이 지난주 흐름입니다. 그런데 뉴욕 증시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불안에도 불구하고 애플이나 이 기술주들 부분이 반등을 성공을 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후반부에 갈수록 좀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등 마감한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는 좀 불안했어요.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하고 봉쇄 조치도 속속 강화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유축됐고, 또 미국에서도 중부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감염자 수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고, 그러한 요인들이 상당히 시장의 방향성을 잃고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결국 후반부로 갈수록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도 혼재되면서 장 초반 시장에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상무부는 8월 내구재 수주 실적이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고 발표했고, 5월부터 넉 달 연속 증가했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조사치인 1.8% 증가보다는 부진한 흐름들이 나타난 부분이고, 또 거기에 미국 대선과 관련한 논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대선 결과 불복 가능성을 언급한 여파, 이런 부분들이 이어졌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하튼 아마존이라든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이런 주요 기술 기업 주가가 2%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후반부로 갈수록 다소 시장의 분위기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인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이야기를 하면서도 참 이해하지 못하는 하락 부분이 우리 시장에 더 세게 나오고 있다.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의 하락 부분으로 보게 되면 이제 2차 기술지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이 1차 9월 3일부터 1차 하락한 이후, 요 내용은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낫겠네요. 그죠? 지난번 이 MTN 월요일 8시 방송, 오후 8시 방송에서도 월요일과 화요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요 내용이죠. 1차 하락이, 미국 시장의 1차 하락이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약 12% 급락을 했는데, 급락을 한 이후에 약 5% 정도 반등을 하고 다시 하락을 했죠. 그 하락 중에 미 매크로 서프라이 인덱스가 8월 중순부터 둔화되고, 그래서 경기가 불확실성해졌고, 테슬라와 관련된, 애플과 관련된, 아마존과 관련된 내부자 매도 수량이 어떻고, 내부자 매각하고 하는 이런 개별적인 위험들, 그 중에 가장 큰 게 구글 상대로 반독점 위반 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했다는 소식이 가장 컸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또 2차 하락도 역시 9월 16일부터 약 6.6%까지 하락을 했는데, 그죠? 그 속에서 9월 16일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페이스북을, 또 구글에 이어서 9월 16일에는 페이스북을 상대로 연내 반독점 소송을 제기 준비라는 소식. 그리고 또 악재는 또 지난주에 계속 나왔죠. 그죠? 글로벌 은행이 20년간 2조 달러 규모의 불법 자금 거래했다. 유럽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재증가한다. 니콜라 CEO가 전격 사퇴인데, 그죠? 사기다. 또 제5차 경기 부양안 합의가 내용을 겪고 있다. 트럼프 바이든 후보 지지율 격차가 축소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할 때도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그 당시에 여러분들에게 이 기술적 차트 등을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그죠? 나스닥 지수가 중요한 부분이고, 그 속에서, 이제, 아이고, 왜 이렇게 됐나 또, 다시 해야 되겠네요. 마음이 급하니까, 이제, 이건 지우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입니다. 그죠? 상승 추세를 이렇게 오던 주식의 시장이 1차 하락, 여기가 이제 가장 크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1차 하락 부분, 그죠? 요 1차 하락 부분의 네모반 부분,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그거 뭐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이고, 다시 한 5% 정도 반등 들어왔다가 다시 하락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분봉 60분봉입니다. 서서히 지금 요 하락의 추세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 상단인데 이 부분을 통과했다가 그죠? 반등 여기를 지지를 하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시 제2차 내려갔다가 금요일 날 결국 다시 되돌아 나왔죠. 그죠? 그리고 60분봉에 60선을 확보하는 부분. 이제 마지막 노인 11,000, 요 라인 부분이나 11,200 라인 부분을 돌파하게 되면 추세가 다시 전환되는 흐름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1차 하락은 우리 시장이 버텨냈죠. 그나마. 우리가 이제 업종 차트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9월 3일부터 하락했었던 1차 하락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장이 버텨냈었어요. 그죠? 9월 3일부터 9월 16일 요 라인 부분에 있어서 요 부분이었는데 9월 3일 1차 미국 시장이 이 부분을 하락을 할 때 그죠? 우리 시장은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죠? 왜? 개별 문제로 봤기 때문에 대부분 미국 시장의 하락 부분을 그죠? 이유 그 반독점 규제와 관련된 내용 부분이 컸기 때문에 자 그런데 2차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시장이 오히려 미국 시장은 2차 하락은 요 11,200포인트 라인에서 요 라인 6.6%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뭐예요? 거래소는 6% 정도 코스닥은 10% 정도 하락을 했죠. 그죠? 그 이유가 뭡니까?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의 1차 하락이 더 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장이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미국 시장이 2차 하락을 하는 상황에서는 우리 시장이 지금 코스닥 흐름인데 더 크게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어떤 이야기 있었냐? 2차 하락을 하던 당시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의 1차 하락 시점인 9월 3일과 9월 12일 약 12% 조정을 보일 때 우리 시장은 8월 13일과 8월 24일 코로나 재확산으로 선행 조정을 보인 상황이라서 오히려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미국 시장의 2차 하락 시점인 9월 16일과 9월 16일에서 이제 6.6% 정도 하락하는 그 순간에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5.4%, 코스닥이 약 7.6%. 이게 이제 지난주 화요일이었으니까 그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떨어져서 코스피가 약 7%, 코스닥이 10% 정도 급락을 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한적으로 보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시장이 후반에 이렇게 조금 전에 이제 본 것처럼 1차 미국 시장이 하락일 때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다가 2차 하락을 영향을 받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도 그때 방송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시장의 이 추석이라는 연휴를 앞둔 상황. 그죠? 그런 상황이 함께 가미가 됐고 거기에 이제 이 연말로 다가올수록 대주주 요건 강화 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주주 요건 강화는 여러분들 뭐예요?
한 종목을 3억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이전에는 10억,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10억인데 이제 올해까지는 10억인데 내년부터는 3억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과세를 부과한다. 그게 이제 4월 1일 기점이긴 하지만 연말에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말로 갈수록 우리 시장을 지금 지수를 이렇게 끌고 올라왔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뭡니까? 개인들의 자금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개인들의 자금이 뭐예요? 연말로 갔을 때 한 종목당, 그죠? 3억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세 부과 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물로 나올 수 있는 대상자가 작년에 10억이었을 때 6천 명이었다면 이번 3억이었을 땐 6만 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관도 아니죠, 줄기차게 매도하는 흐름을 보였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니콜라 사기에 대한 우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코스닥은 이전 저점을 깨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아니, 이렇게 5개월 동안 줄기차게 상승을 했는데 한 달 음봉 쉬는데 뭔 큰 이상이에요. 그죠? 중기 저점 매수 관점은 유지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제 그런 흐름들 속에서 봤고, 거기다가 또 하나는 미국 시장이 올라서가 아니라 제가 우리 회원님들에게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미국 시장이 하락하는데 우리 시장이 과하게 하락을 한 부분은 우리 시장의 기관놈들의 흐름인데,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의 종목별 보세요. 1차 하락의 주범이고 2차 하락의 주범 부분이 뭐였었느냐? 내부자 14명이 100만 주를 매도했었다는, 고점 부근에서 100만 주를 8월 달에 매도했었다는 아마존 주가입니다. 그죠? 아마존의 주가 추세 하단 라인에 왔고, 여기 요 1차 하락에서 외바닥을 만들었고, 2차 하락 지수는 더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술주들은 쌍바닥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그죠? 또 애플 애플의 주가도 왜 들었지? 죄송합니다. 애플의 주가도 그죠? 외바닥 이후 쌍바닥. 그러니까 지수가, 나스닥 지수가 더 2차 하락에 1차 하락 12%하고 4.9% 반등하고 다시 6.6% 떨어지면서 지수는 하락을 했어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어도 이 기술주들의 하락 부분은 그죠? 액면 분할을 통해서 과하게 올라왔었던 부분에 대한 과열을 해소하는 과정이다. 거기에 테슬라, 그죠? 테슬라도 마찬가지. 그죠? 350불 내외. 제가 여러분들께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1차 하락한 이후에 쌍바닥을 만들러 350불 정도 오면 다시 또 반등에 들어올 거다.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 미국의 잘 보세요. 미국의 지수는 지금 일봉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60분봉으로 설명을 드려서 죄송한데, 나스닥 지수가 이 1차 하락할 때 요 12% 정도 하락을 할 때 그 주범이 테슬라,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대형 기술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스닥 지수는 조금 더 빠졌죠. 반등을 한 이후에. 그죠? 조금 더 빠졌는데 대형 기술주들은 쌍바닥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여기서 급하게 급반등을 하지는 않겠지만 추가적인 약세보다는 기간 조정을 통해서 서서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그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산업이 지형이 바뀌었고 지형이 바뀐 이 기업들은 그죠? 닷컴 버블이라고 했을 때 그 1990년대 후반 부분에서 441%까지 상승했었던 그 시절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상승폭도 그때의 4분의 1밖에 올라오지 않았고, 그때는 긴축이라는 금리 통화정책 상황 속에서 기업들의 이익이 서서히 쪼그라들었던 시대고, 지금 시대는 저금리 기조, 이 평균 물가 목표제를 통해서
향후 5년 동안 적어도 2023년까지는 금리를 저금리 규제를 유지하는 흐름 속에서 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업들의 성장 흐름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다만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올라왔던 거에 대한 가격 조정이 일부 있는 상황들을 갖고 가는 중이고, 그 속에서 2차 하락의 큰 흐름을 또다시 탔었던 부분이 니콜라의 사기 혐의,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고, 거기에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 격차가 축소됐다는 부분, 그 속에서 화석연료 쪽을 중시하는 트럼프와 바이든 쪽 부분에 있어서의 신재생에너지 쪽,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흐름이나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과 관련된 부분, 법인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영상 업로드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되고, 그런 부분들 맥락으로 해서 지금 쉬어가는 구간 정도다. 그 쉬어가는 구간에서 우리가 맞는 특수한 예외적 상황, 추석 연휴, 불확실성이 큰 흐름들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시장이 개관들에 의해서 조금 더 크게 조정을 받은 모습이지, 우리 시장 역시 지금은 중기 매수권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계속 외쳤던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흐름이었죠. 그죠? 자, 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을 했고, 그런 가운데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부분 속에서 미국 시장도, 그죠? 이제 9월 29일부터 본격적인 미국 대선 TV 토론회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바이든이 우세하느냐, 트럼프가 우세하느냐에 따라서 이 업종별, 섹터별 흐름이 조금씩 차이가 날 가능성은 있어도, 그리고 반독점 규제와 관련된 미국 대형 기술주들은 언제든지 그 규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흐름들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조심은 좀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부분 중에서 이 주말에 나온 뉴스 중에 뭐예요? 아까 아침에 동영상에 올렸지만, 그 긴즈버그 이 진보의 아이콘인 대법관이 별세하고 나서 지금 트럼프가 이 베럿 판사 부분을, 보수 성향의 판사를 대법관에 임명했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한 또 불협화음, 정치적 싸움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네들 싸움에 혹자들은, 전문가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죠? 트럼프가 대선 앞두고 있는데 주가 올리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 쏟아낼 거다, 제5차 경기 부양안 합의하려고 노력할 거다.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잘못된 내용이라고. 진짜는 민주당이 3조 5천억 달러 정도 원래 5차 경기 부양안을 하려고 했던 거고, 그죠? 트럼프는 1조 달러 내외에서 하려고 했던 걸 지금 줄이려고 하는 거고, 그죠? 경기 부양안을 확대하려고 하는, 5차 경기 부양안을 확대하려고 하는 건 민주당입니다. 왜? 주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그네들이 선거 앞두고 자금을 집행하는 그 일선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일선에 서 있는 애들이 돈을 뿌리면 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주당이 5차 경기 부양안 부분에 있어서 지금 3조 5천억 달러에서 지금 2조 4천억 달러인가요? 그쪽까지 줄이고 어떻게 하든 공화당과 타협해서 빨리 하려고 하는 부분이지, 그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그죠? 오히려 아침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베럿 판사를, 여성 판사, 보수적인 성향 부분을 임명을 하면서, 무리하게 임명하면서 여성 유권자들에 대한 표심을 자극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혹시나 우편 투표에 부정이 생겼을 때 마지막에 연방 대법관에 갔을 때 보수 성향의 이 법관이 더 많아야 자기한테 유리한 결정을 내려줄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또 주말 동안에 나온 뉴스 중에, 그죠? 금요일날 셀트리온의 3사 합병과 관련해서, 그죠? 그 부분도 여러분들 어제 이 동영상 업로드 했으니까 그 자세한 사항은 보시도록 하고, 미국 시장의 상승이 아니어도 단기적으로는 셀트리온 삼형제가 또 올라가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뉴스가 있고, 또 그런 가운데 미국이 주말에 또 SMIC를 제재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SMIC를 제재했다라고 하는 부분, 화해에 이어서 SMIC를 제재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미국과 중국의 냉각관계가 계속 대선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 속에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흐름도 있는데, 반면에 삼성전자나 뭐 관련 뭐 파운드리 업체 우리 쪽 라인 부분에서는 또 수혜를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쌤쌤이라고 하고, 그죠? 여튼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시장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눈치 보기 장세였죠. 그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는 금요일날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연님들께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그죠? 사실 9월에 있어서 이 영업일수는 월요일, 화요일 이틀 남았습니다. 그런데 기관이나 이쪽 분기 이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그런 기관이나 뭐 자문사라든지 외인들 이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급한 매물이거나 어떤 이 수익률을 픽스시키는 매물 부분은 지난주 금요일까지 끝났다. 왜? 결제일 이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금요일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수급이 안 좋았던 부분은 끝나지 않았겠느냐 라는 꼭 보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비실하느냐? 추석 연휴를 바로 이틀 앞에 뒀잖아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긴가민가 할 겁니다.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을 땐 사지 못해서 난리다가, 풍력진이 수소 관련진이 뭐 올라가는 주식 사지 못해서 난리다가, 이제 우리 시장도 종합주가 지수가 뭐예요? 아까 여러분들 보셨지만 지난주 계속 음봉을 때리면서 뭐예요? 하락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죠? 이산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악재란 악재 이야기 뉴스는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신용에 대한 신용이 17조 5천억이다. 뭐 거기다가 가계의 신용대출을 줄이는 방안을 하고 있다. 거기다가 추석 끝나고 나면 또 이 양도세 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수급에 발목을 잡을 거다 라는 이야기부터 엄청난 악재가 종합선물 세트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추석 전에 주식 매도하고 가라고 조정 나온 거예요. 심리가 약해진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죠? 타이틀 제목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궁극적으로, 그죠? 그래도 성장은 멈추지 않는다. 니콜라가 수소차의 대명사가 아니듯, 그건 여러분들께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그죠? 우리 시장의 산업의 지형이 바뀌고 있고, 코로나가 일부 재확진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다소 부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에 대한 접근은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섹터가 성장하는 흐름들을 갖고 가는 쪽 라인 부분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쪽이죠. 그죠? 그걸 지난주에 주가 떨어지는 라인에 계속 여러분들께 강조를 했으니까 그 전편의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죠. 여기에서 이제 단기 매매자와 중장기 매매자의 흐름이 갈라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단기 매매자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어떤 확인? 기관의 매수세 유입이 바뀌어지느냐. 그러니까 매도 일관하던 기관의 매수세가 일정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냐, 아니면 그런 수급의 흐름을 바라보든지, 아니면 미국의 추세가 완전히 돌아 나오는 걸 확인하든지, 확인을 하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잃는 겁니다. 그죠? 반대로 올라갈 때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예측 매도와 확인 매도, 손절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도 그 전 동영상에 다 있습니다. 그죠? 내려올 때 여러분들 주가가 내려올 때 쭉 내려옵니다. 다 지우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께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주가가 내려옵니다. 여기가 저점일지, 여기가 저점일지, 여기가 저점일지, 여기가 저점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서 반등했다가 또 급락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나가 봐야 하는 거예요. 고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매도를 했다가 매도를 해서 떨어졌네? 그런데 또 올라갔어요. 그죠? 올라갔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뭐예요? 지나고 보니까 여기가 고점이었잖아요. 그죠? 지금 단기간 한 달 이내로 보면. 그죠? 이런 거 어떻게 얘기하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예측 매도라 그랬죠? 어떤 흐름 속에서 추세의 상단 부분을 넘어서는 위치에서 오버슈팅이 날 땐 매도다. 그게 예측 매도예요. 이게 추세 하단 라인이고
이게 추세 상단 라인이었었는데 그 상단 라인을 오버해서 갔을 때 이 예측을 그런데 이렇게 올라갈 때는 매도하기 싫은 게 사람의 기본 심리입니다. 투자가들의. 또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엔 견딜만해. 견딜만한데 조금 이상한데 이제 힘들어지는데 반등하면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서 TV에서는 이러잖아요. 전문가들이. 이제는 비중을 축소해야 됩니다. 현금 30% 갖고 있어야 됩니다. 50%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조금 조정 보일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확 내려오고 우리 시장도 확 내려오니까 그제서는 현금 40% 50% 갖고 있어야 된답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이라도 매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추세 돌려서 올라가면 뭐라는 얘기입니까? 이제 사야 될 때랍니다. 주식은요. 항상 선제 공격을 하는 예측 매도를 할 건지 비중을 거기서 줄일 건지 아니면 내가 거기서 못했다면 내가 욕심을 부려서 못했고 아니 또 뭐에 더 이 조정 이후에 더 큰 상승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견뎌야 되는 자리이고 매수를 더 해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누구나가 연휴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민스러워합니다. 누구나가 불확실성에 대해 고민하는 지점입니다. 주가가 하락하는데 고민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저부터도 그렇고 누군가나 다 고민합니다. 밤잠도 설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께 한번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대통령이 바뀌어서 자유민주주의가 독재국가로 바뀌느냐? 이런 흐름이 아니라면 그죠? 자유민주주의 흐름 속에서 자본주의 흐름을 이어가는 정책 흐름들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라면 섹터가 성장하는 신기술에 대한 흐름들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혹시나 트럼프가 되면 그죠?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정책 부분, 수소나 풍력, 이런 전기차 이런 것이 더디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얘는 사그라지고 화석연료 쪽 산업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No, 그렇지 않습니다. 속도는 둔화될 수 있어요. 정책적 부분에 있어서. 그죠? 연비 규제 강화 그런 부분들이 다소 규제가 작아질 수 있고 또 의무제로 판매해야 되는 부분 이런 정책적 흐름이 조금 달라질 수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시대에서 유럽이 그리고 다른 여타 국가들이 선진국이라 하고 그 산업이 발전하는 국가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 지향하는 산업의 신기술에 대한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특수상황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업적인 어떤 부분 때문에 그죠? 그 부분을 규제를 풀거나 어떻게 해서 이 글로벌 추세 흐름에 함께 동조하지 못하면 산업 자체가 죽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속도의 차이는 조금 다소 있을 수 있지만 산업이 성장하는 방향성의 차이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흐름 속에서 우리 시장의 양도세 부과 기준에 대한 이런 부담, 이런 부분들 속에서 조정받는 시점은 오히려 매수 신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종목은 어떻다? 그것까지 지금 이 시간에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죠. 다만 우리 회원님들도 이 동영상을 보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면 걱정하지 말자. 그죠? 추석 연휴 토요일 일요일까지 끼워서 5일입니다. 그죠? 수목금토일. 실제는 영업일수는 3일이에요. 그 3일 동안 미국에서 뭔 대단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번에 미국 기술주들이 2차 조정을 보이면서 쌍바닥을 만들었다. 그죠? 테슬라가 아무 기술도 보여주지 않았지만 3년 내 반값 배터리를 만들겠다는 허풍을 쳤지만 그 산업이 가장 그네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2차 전지 산업, 전기차 산업이 무수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거에 반증입니다. 그냥. 그죠? 그것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한 거고. 야, 그러면 왜 LG화학이 떨어지고 삼성전자가 떨어지고 왜 KMW가 떨어지고 이런 성장주들이 왜 떨어지냐? 그러면 조선업종은 안 떨어졌나요? 은행업종은 안 떨어졌나요, 여러분들? 코로나가 재확산되면 또 어느 쪽이 더 위험할 건지도 여러분들이 보셔야죠. 그죠? 지금의 산업, 미국 시장에서 대형 기술주들의 걸리는 악재는
독과점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과점에 대한 규제, 그 부분에 대한 우려지 그 산업이 성장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걔네들의 그런 규제 때문에 조종받는 흐름들은 오히려 그 산업 내에서 우리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미국이 화웨이를 계속 때리고 SMIC를 제재를 하고 이런 부분 역시 그것 때문에 화웨이를 제재하니까 우리 시장에 삼성전자라든지 관련 5G가 지난번에 상승했던 것처럼, 그런데 기술주가 떨어지니까 조종을 보이잖아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쌍바닥을 만들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쌍바닥을 만드는 흐름 속에서 내려온 거라면 5G 건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왜 겁내합니까? 그죠? 단기 매매자에게는 지금은 실현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중기 매매자에게는 지금은, 그죠? 마음 놓고 매수해야 할 종목을 담아야 될 시점이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방송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